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속눈썹이 꺾여요. 꺾이면서 속눈썹 뿌리도 흔들리고 속눈썹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서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강남구에서 반영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이세라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영구란 무엇이나요? 반영구는 우리가 문신의 일종인데요. 반영구적인 화장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화장하면 일회성을 띠고 있는데요. 반영구 화장은 유지 기간이 2, 3년 정도 되는 화장 시술이에요. 그래서 뭐 시술 부위라든가 이런 거는 화장처럼 눈썹, 아이라인, 입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메이크업샵에 가서 이제 받다 보면은 헤어라인까지 하게 되는데 헤어라인까지 하고 있는 일종의 문신 같은 화장술인 거죠. 아, 문신 같은 화장술인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즘에 이 시술 중에서도 네. 눈썹 문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눈썹 문신 시술 전에 마취 크림을 이렇게 다들 바르세요. 이 마취 크림이 우리 인체에 주는 영향이 좀 있을까요? 반영구 화장술에 쓰이는 이제 마취 크림의 성분에는 리도카인 성분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리도카인 성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몸에 해를 입히는 건 없어요. 다만 리도카인이 몇 프로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취 크림 1제, 2제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1제 같은 경우는 조금 리도카인 성분이 많은 9.4%, 네. 2제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의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술에 상처가 난 부위에서만 마취 크림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리도카인 성분은 우리가 흔히 외과적인 수술에서 다급하게 쓸 때 임산부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 임산부들한테 유일하게 쓰는 마취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술을 할 때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9.4%와 4.5%가 있었는데 네. 대부분 어느 거를 좀 사용하는 추세인가요? 둘 다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피부과에서 네네. 점을 빼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뭐 실리프팅 시술할 때 그냥 바르고 하는 크림 마취 성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 성분들이 9.4%의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4.5%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취 성분이 약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은 부분, 우리 시술을 하다 보면 상처를 내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난 부분에만 듣도록 돼 있어서 1차적으로 처음에 마취 약과 두 번의 마취약이 좀 달라요. 대신 2차 성분은 우리가 마취 크림이 겔 타입으로 돼 있어서 흡수율이 빨라요. 그래서 네네. 1차 성분은 크림 타입이고 2차 성분은 겔 타입이라서 1차 성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적어도 30분 정도를 두고요. 2차 성분 같은 경우는 3분에서 5분 정도만 되면은 마취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사람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다 똑같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1차 마취 성분 같은 경우는 시술이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무조건 2차 마취제를 바르는 거고요. 네네. 2차 마취제를 그러면 시술 처음부터 사용한다 그러면 이게 마취가 성분이 작기 때문에 손님들이 아파해요. 그래서 네네. 무조건 상처난 부위에는 2차 마취제, 상처가 나지 않은 데는 1차 마취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이거는 제 경험인데요. 이 문신을 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마에 뽕뽕뽕뽕 뭐가 막 생겼습니다. 두드러기 같이. 수포 같은 걸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수포 같이 생겼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시술을 하고 나면 입술 같은 경우에는 물집들이 많이 잡히거든요. 네네. 그거를 헤르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 눈썹 시술을 하고도 생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헤르페스는 특별한 병이거나 내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가 안 좋을 때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들 어렸을 때 입술 옆에가 찢어진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피곤하면 입 옆이 찢어졌어, 뭐 입에 뭐가 돋았어 네네. 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네네, 맞습니다. 그거를 헤르페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헤르페스는 우리 바이러스 성분인데 몸이 피곤하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 바이러스, 신경 바이러스절에 늘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애들인데 입술에 나타나는 이유는 입술이 우리 피부 중에서 가장 얇은 부분이라서 나타나는 거고요. 네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눈썹 시술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마 그때 이제 굉장히 힘드셨거나 그때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돋은 건데 피부에 상처를 냈으니까 피부가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올라온 거죠. 아, 그러면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안 수 될 수도 있는 있다라고 거죠. 네.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입술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아무래도 시술도 조금 많이 아프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 시술자의 50% 정도는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눈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위 1%세요. 아, 상위 1%. 네. 되게 특권을 받은 거네요, 저는. 99%는 일어나지가 않고요. 그때 당시 힘드셨던 거죠. 네네. 그래서 나타났던 거고 대부분은 나타나지 않아요. 대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그리고 이제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돋았으면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아시크로버 연고라고 있어요. 그거를 바르시면 더 이상 확산되는 건 막아줘요. 확산되는 건 막아주고 그 다음에 돋았다라고 했을 때는 내과라든가 비뇨기과 쪽에 가셔서 약 처방을 받으시면 금방 가라앉아요. 그럼 일반 샵에서도 크림을 주는데 네.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입술 시술을 하고 나면 아시크로버 연고를 구매를 혹시 모르니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샵에서 주는 크림은 재생 크림이라고 해서 피부가 재생이 되게 만드는 크림들이고요. 아시크로버 연고는 항바이러스성 연고예요. 그래서 약간 약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거죠. 이게 눈썹 문신을 한 다음에 네. 리터치를 받으라고 다들 말하세요. 네. 이 리터치를 그럼 받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그냥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반영구 시술은요, 어쨌든 예뻐지고자 하는 거고 내가 어떤 식으로 뭔가 조금 더 나아지고자 하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은 객관성이라는 게 없어요. 미이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시술 전에 손님과 시술자가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탈각이 되고 났는데 비대칭이 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터치를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리터치가 보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저희가 남겨놓기 때문에 1차 시술을 조금 작게 만들거나 옅게 시술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술을 한 후에 한 달부터 석 달 사이에 리터치를 받으면 훨씬 더 모양도 보완되고 유지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늘어나는 거죠. 아, 그럼 리터치를 받는 게 더 좋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아무래도 시술 기준을 리터치를 하게끔 만드는 시술로 하기 때문에 네네. 리터치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또 속눈썹으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또 많은 여성분들께서 또 속눈썹을 많이 연장 시술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 속눈썹을 연장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좀 있을까요? 속눈썹 연장할 때는 시술자하고 손님하고 둘 다 이제 주의할 사항이 각각 다른데요. 시술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초보 시술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그 모공을 막아버리게 피부에 가까이 붙여서 가모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모라는 거는 우리가 붙이는 속눈썹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가모가 너무 피부 쪽에 가깝다 보면은 글루가 모공을 막아요. 그래서 속눈썹을 다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속눈썹 연장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속눈썹이 굉장히 얇아져 있거나 아니면 군데군데 이렇게 구멍처럼 뚫려 있어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모공을 막거나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경우들인데 또 하나는 이렇게 약해진 속눈썹들을 가지고 온 손님들한테 우리가 속눈썹을 또 그냥 일반적으로 붙여버리면 이 속눈썹들이 힘이 없어서 속눈썹 자체가 빠져버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속눈썹이 더 약해지고 모습도 적어지고 길이도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시술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손님 입장에서는 우리 속눈썹을 붙였으면 오래 유지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흔히들 오일 리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눈 화장을 하고 나서 많이 쓰는데요. 그럴 때 오일 리무버 사용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 비비거나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지되는 데 좋아요. 눈을 많이 비비면 속눈썹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다 붙였는데 비비는 순간 얘네들이 옆으로 다 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속눈썹 유지가 예쁘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나쁜 습관인데 저도 갖고 있어요. 속눈썹을 이렇게 해놓고 붙인 속눈썹 여기 끝에서 딱 잡고 딱 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속눈썹이 꺾여요. 꺾이면서 속눈썹 뿌리도 흔들리고 속눈썹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서 이것도 이제 속눈썹이 점점 더 짧아지고 약해지고 속눈썹 숱이 없어지고 뻥뻥 뚫리고 이런 현상들이 되는 거죠. 그럼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눈썹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제 옛날 손님은요. 네. 눈썹이 정말 없었어요. 진짜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였어요. 굉장히 가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술을 못 받겠네요. 그쵸. 시술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속눈썹을 붙이신 분들은 그 약간 눈이 쨍하게 보이는 그 느낌들이 좋아서 계속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한 속눈썹 붙인 지 한 1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도 못 끊겠어요. 아, 그럼 속눈썹을 붙인 또 기간이 좀 있을까요?
속눈썹 저희가 대부분 유지 기간을 한 달 정도로 잡는데요. 대부분 손님들 자체가 뭐 꺾이거나 휘거나 비어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속눈썹 리터치 기간이 있어요. 2주에서 3주 정도 보시면 되세요. 2주에서 3주요? 속눈썹도 굉장히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속눈썹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일 리무버 사용을 자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술 후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게 3시간 이전에는 뭐 세안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글루가 충분히 굳는 시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3시간 이전에는 세안뿐만이 아니라 뭐 비비거나 또는 이제 손을 닿는다던가 이런 건 다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눈썹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가 빨리 자라는 애가 있고 늦게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빨리 자라는 애들은 조금 끝에서 덜렁덜렁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못 견디시고 떼시는 분들도 있고, 눈 비비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마스카라 사용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스카라 사용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건 꼭 지켰으면 하는 부분인데, 속눈썹이 무조건 많이 붙여 있다라고 해서 내가 눈이 더 커 보이거나 깊고 그윽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속눈썹 샵들 보면은 100% 붙여준다, 뭐 70% 붙여준다, 80% 붙여준다 이렇게 있으면 손님들은 거의 다 100% 붙이기를 원해요. 근데 네네. 오히려 너무 많은 과한 속눈썹들을 붙이게 되면 내 눈이 더 답답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내 속눈썹의 굵기나 양에 따라서 맞춰서 붙이는 게 가장 건강하고 오래 붙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또 좋은 팁을 또 많이 주셨네요.